가연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뮤조아 가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유형 문제 1회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액세스 파일 열어주시고요. 기출유형 문제 01회 파일 열어주시고요. 처음에 액세스 프로그램 띄우고 파일을 열었을 때 이 파일은 C 드라이브 DB 폴더 안에 여러분들 수험번호로 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일단 테이블 구성, 여기 테이블 구성과 그 다음에 쿼리, 그 다음에 폼, 보고서로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되면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요거 축소, 확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모든 액세스 개체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테이블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걸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액세스 개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기존에 있는 테이블을 삭제한다던가 이름 변경한다던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여기 없는 테이블이 더 추가된다든가 문제 필요 없는 쿼리 문제는 5문제니까 쿼리가 5개는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근데 별도로 다른 부분,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테이블이 추가된다든가 아니면은 테이블 생성 쿼리를 이용해서 테이블이 추가된다거나 그 외에는 새로운 테이블이 추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거를 유지하고 새로 만들 때는 문제에 있는 것만 하자. 그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교육청이 학교별 관리 현황과 장애인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건데요. 교육지원청 테이블에 대해서 설정할 거예요. 한번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여는 게 데이터 시트 보기 방식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필드별 데이터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디자인 보기를 통해서 속성을 지정을 할 거죠. 네, 지금 속성 시트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데 만약에 안 열린다 그러면 여기 테이블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를 띄우시면 되고요. 아니면 Alt 엔터를 누르면 속성 시트가 실행이 됩니다. 네, 1번 볼까요? 교육지원청 테이블에 교육청 번호 이거네요. S00000000 네, 숫자가 8개가 있는 거를 S문자와 숫자 8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자, 여기 입력 마스크에다가 설정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S문자는 이렇게 S문자가 반드시 표시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아니면 그냥 S자리가 문자가 표시돼야 돼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S가 포함이 돼야 돼 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숫자 8자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숫자 입력은 0에서 9까지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사항이다 할 때는 0이 아니라 9로 입력을 하는 거고요. 더하기 빼기 기호까지 다 할 수 있다 할 때는 샵으로 바뀌면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S문자가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세미콜론 하고 0을 하게 되면 S문자가 저장이 됩니다. 이거 저장될 때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본 강의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샵으로 표시가 되게 해. 그러면은 교육지원청 테이블을 데이터 시트 보기로 했을 때 교육청 번호 필드 입력하기 전에 이렇게 샵샵샵샵샵샵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S 샵샵샵 S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됐다 그러면은 저장하시면 됩니다. 2번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끝났네요. 그러면 일단 X 누를게요. 초등학교 역시 디자인 보기 가서 학교명 필드는 기본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하면은 한글로 입력될 수 있도록 했던 기본값 아닙니다. 이걸 입력할 때 기본 모드가 영문 모드일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지금 IME 모드에서 영숫자 반자로 돼 있어요. 근데 한글로 하게 해라고 했어요. 근데 모르고 한글 전자 하면 그것도 틀린 거고요. 한글 전자로 하면 글자 가로 크기가 2배가 되거든요. 2바이트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글자가 아주 큰 글씨가 됩니다. 설립별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여기도 기본적으로 공립이 입력되도록 이거는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전혀 안 했던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공립이 입력되도록 그럼 입력 안 하면 공립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그거죠. 기본값.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장애인 테이블
네, 전체 필드의 값은 여자 필드와 남자 필드의 합과 같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여자, 남자 필드가 동시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 속성 시트에 유효성 검사 규칙 여기다 쓰셔야 돼요. 알겠죠? 전체 필드의 값이 그러면 전체 필드의 값이 같다고 그랬죠? 그럼 여자, 남자 필드와 같아야 돼. 이거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고 규칙에 위반됐을 때 입력하는 거는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 입력을 하는 거고요. 입력한 값을 확인하세요. 자, 오타 안 나게, 띄어쓰기 안 나게, 그 다음에 마지막 마침표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테이블의 구분 필드는 콤보 상자로 변경하고, 그럼 여기 가서 지금 여기 조회 속성 가서 하는 거고요. 여기 콤보 상자로 변경하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시각장애가 값 목록으로, 지금 테이블 쿼리는 다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올 때 테이블 쿼리입니다. 근데 직접 입력할 거면 값 목록이에요. 그럼 행 원본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하시는 건데요. 여기 청각장애, 지금 여기서 큰 따옴표를 하게 되면 큰 따옴표 모양이 아마 이렇게 같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큰 따옴표 없이 이렇게 입력하시고 쉼표로 구분해서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록값만 허용을 아니오로 되어 있네요. 얘 누르면 이 안에서만 입력하거나 목록에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콤보 상자는 입력도 되고 목록에서 고를 수도 있는 거, 그게 콤보 상자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바로 저장하시고,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한 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순 검사 규칙이 잘못된 경우는 저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씩 저장을 하라는 얘기가, 이런 거 규칙이 잘못된 경우에 저장이 안 돼서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미리 하나씩 한 문제씩 저장을 한다. 네.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엑셀 파일 불러올 거고요. 엑셀, 네, 여기 찾아보기에서 불러올 건데 C 드라이브 DB 폴더로 갑니다. C 드라이브 DB 폴더로 가서 지금 요거죠. 학교 인천 지역 엑셀 파일을 불러오고요. 자, 지금 이 파일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정의된 이름 인천 지역의 내용을 가져와서 초등학교 테이블에 추가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새 테이블로 만드는 거고 이게 추가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연결하는 거예요. 기존 엑셀 파일이나 이런 곳에, 자, 여기 누르면 이렇게 테이블들이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 테이블에 추가시오. 아, 제가 초등학교 테이블을 미리 확인을 안 했네요.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럼 이렇게 뜨는데 지금 이거는 워크시트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오는 거고, 이름 있는 범위 표시는 여기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인천 지역과 학교 두 개가 있는데 인천 지역의 내용을 가져올 거예요. 다음 추가할 때는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세팅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테이블에 추가할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초등학교를 보면 기존 데이터에다가 방금 추가한 내용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네, 제가 이게 왜 뜨는 거죠? 제가 이거 확장을 했어요. 날짜가 열너비보다 날짜가 더 크다 보니까 샵샵샵 뜬 거를 제가 여기 더블 클릭해서 확장을 하니까 그 열기 방식을 저장하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다시 열면 이렇게 확장한 채로 열리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 지금 기존 설정이 되어 있는 이거는 건드지 말고,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수정하지 말고, 2024 설립별 학생 수, 지금 여기 테이블이 안 떴는데 테이블 추가를 누르면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가 뜨고요. 2024 설립별 학생 수 더블 클릭해서 열거나 아니면 왼쪽에 있는 여기서 교육청을 끌어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테이블이 있고 2024 설립별 학생 수 테이블의 교육청 코드는 교육청 테이블의 교육청 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참조
참조 필드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 값도 변경되도록 해라. 이거는 모두 업데이트예요.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자, 지금 이게 보통 이게 관계 설정을 하기 전에는 두 개의 테이블 중에 지금 1대 다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중복 불가능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관계 설정이 되는 거예요. 전국 학생 현황 테이블. 전국 학생 현황 테이블의 시도 필드는 교육청 테이블의 시도 필드를 참조, 이게 시도 필드를 참조, 일단 체크. 그 다음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 만들기. 그러면 자동으로 1대 다로 잡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데이터들이 하나만 있는 거고 여기는 시도에 관련된 모든 그런 데이터 현황이 있는 거죠. 네, 됐으면 닫기 누르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폼 문제는요. 일단은 3점짜리가 3문제. 그리고 6.5점 이렇게 되죠. 일단은 뭐 여기에 조건부 서식 또는 도메인 함수, 그 다음에 매크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교육청 현황 폼. 네, 이거죠. 디자인 보기 열었습니다. 본문에 txt 교육청 코드. 여기 본문 여기에요. 여기. 그럼 교육청 코드 여기 레이블을 보고 만약에 바운드가 안 됐다 그러면 레이블을 보고 컨트롤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 txt 교육청 코드를 찾으시면 되고 만약에 빨리 못 찾겠어 그러면 이 목록에서 txt 교육청 코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txt 되어 있는 이런 컨트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이죠. 자, txt 교육청 코드와 txt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txt 시도, txt 주소 컨트롤의 세로 간격. 지금 세로 간격이 뒤죽박죽하니까 세로 간격을 맞추려면 정렬 탭으로 가셔야 되고요. 크기 공간으로 갑니다. 세로 간격 같음 하면은 간격이 같아져요. 근데 뭔가가 안 맞아요. 그리고 왼쪽 맞춤 하래요. 이렇게. 알겠죠? 문제 있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폼 바닥글에 txt 경과일 설립일 필드와 현재 날짜까지의 경과일의 평균값을 컨트롤 원본에 데이터 컨트롤 원본 여기다 계산할 거죠. 자, 이번에는 컨트롤 F2나 요거 식 작성기를 띄우겠습니다. 네, 는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 지금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현재일 빼기 설립일을 계산할 날짜를 계산할 거예요. 그럼 날짜 계산하는 함수가 나왔네요. 데이트 디퍼런스 함수가 나왔고 그 날짜의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근데 지금 int 함수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야? 평균값을 정수로 나타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두 날짜의 평균값만 구하겠습니다. 이거 떴어요. 그죠? 자, 이게 어떤 경우에는 뜨고 어떤 경우에 안 뜨고 그러는데 이게 컴퓨터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 건지 그 안 뜨는 파일도 다시 열어서 할 때는 뜰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뜨게 되면은 그럼 제가 지금 써야 되는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도우미가 뜨잖아요. 디퍼런스. 이거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탭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엑셀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콕 찍었더니 지금 잠깐만 없어져서 제가 가로를 열을게요. 그랬더니 인터벌. 인터벌은 뭐냐면 어떤 날짜, 이 날짜에서 뭘 뺄 거야. 지금 뭐죠? 경과일이에요. 경과일은 D죠. 큰 따옴표 안에다 해줘야 되고 월은 M이고 연도는 YYYY. 그 다음에 분기는 Q예요. 쿼터. 자, 그 다음에 데이트 1, 데이트 2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빼주냐면 데이트 2에서 데이트 1을 빼는 식이에요. 그럼 현재일 빼기 설립일이니까 여기는 나중 날짜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설립일이 들어가야 되겠죠. 설립일. 그 다음에 현재 날짜는 데이트로 계산을 해야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날짜의 차이를 일수로 계산이 된 건데 이 날짜의 평균값을 계산해. 그럼 avg 함수 안에다가 넣어주면 평균값이 구해집니다. 자, 근데 그거를 정수로 나타낼 거야. 그래서 이 앞에다가 int 함수를 넣게 되면 int 함수를 넣게 되면 지금 소수점 자릿수가 있는 값이 정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괄호를 몇 개를 해야 돼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해주셔야죠. 그죠? 근데 그 뒤에 1이 붙어야 돼.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컨트롤 원본의 모든 걸 쓰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컨트롤 원본에 계산하시오 그랬고 AND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넣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컨트롤 원본과 형식을 사용해라 그런다면은 이거는 형식에 입력할 지금 이거는 형식에 입력할 거고 컨트롤 원본은 여기까지만 계산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컨트롤 원본에 다 모든 걸 계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만약에 컨트롤 원본과 형식을 통해서 1을 표시해라 그런다면 여기 AND 연산자 1 연결된 거 빼고 형식 가서 여기다가 숫자가 0이죠. 그럼 0, 1 쓰면은 앞에 컨트롤 원본에서 계산한 숫자에다가 1이란 문자가 붙어서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폼 머리글에 이미지를 삽입을 하는데 문제를 보고 가셔야 돼요. 보고서 조에 바로 오른쪽에 있고요. 근데 위치를 미리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비와 높이 그 다음에 왼쪽 위쪽 위치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리셔도 됩니다. 이미지 삽입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양식 디자인 가서 네, 지금 이미지 삽입을 그리려면 이렇게 선택이 돼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요런 데는 우리가 못 그리는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그릴 거야. 그러면 이미지 삽입을 딱 누르면 여기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C 드라이브 DB 폴더에 있고요. 네, 지금 알아서 들어가 있네. 지금 C 드라이브 DB 폴더 안에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파트 06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습니다. 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자, 대충 그리고 나서 형식 탭에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형식 탭에서 뭐를 설정을 해줘야 되느냐? 너비와 높이를 설정할 거죠. 자, 너비. 지금 너비가 1.3이에요. 그럼 1.3. 그 다음에 높이 1.3. 1.3 돼 있어?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위쪽. 왼쪽은 왼쪽부터 15cm 간격으로 위치가 됐고, 그 다음에 위쪽은 위에서부터 0.3cm만큼 내려왔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크기 조절 모드는 지금 한 방향 확대 축소로 되어 있는데 전체 확대 축소로 해서 도형 안에 꽉 차게 그리는 거. 자, 컨트롤 이름은 지금 이미지 3사를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일반적인 이름이 지어졌는데 여기에다가 img 로고라는 이름을 넣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이미지 삽입하는 거. 네, 이거는 지금 한 번으로 그냥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너비와 높이 크기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맞추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나올 수가 있냐면 지금 이미지 삽입을 이용해서 파일을 포함시키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공유로가 돼 있어요.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포함을 해야죠. 포함은 그냥 이 문서에 이 이미지가 아예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연결이나 공유처럼 다른 경로가 필요 없다는 거죠. 아예 이 문서에 포함이 되는 게 포함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 문제, 이 이미지는 끝난 거예요. 알겠죠? 다 됐으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까지 뜨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메인 함수 dlookup 함수를 구할 건데요. 같은 폼에서 본문 영역에 있는 txt 교육 지원청 지금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교육 지원청 명 컨트롤에는 교육청 코드 지금 교육청 코드는 여기 있네. 지금 이게 폼이 하나의 폼이라서 하이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교육청 코드에 해당하는 그러면 우리가 조건으로 사용할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필드고 이게 컨트롤이에요. 그럼 조건은 필드 이름은 컨트롤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에서 교육청 코드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 명을 표시를 할 거야. 근데 내가 찾을 게 교육지원청 명이야. 알겠죠? 근데 지금 테이블을 줬네. 교육지원청이라는 테이블을 줬네요. 그죠?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 원본에 컨트롤 원본에 있는 이 테이블을 찾아서 지금 교육청 코드와 교육지원청명을 찾는 건데 지금은 그냥 아예 교육지원청 테이블에서 디룩업을 사용해서 구해줘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찍고 데이터 컨트롤 원본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이번에도 컨트롤 F나 식 작성기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식이 뜨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D룩 이렇게 돼요. DL까지 썼는데 그럼 D룩까지 가고 탭 버튼. 그죠? expression 뭐죠? 뭘 찾을 거야? 지금 뭘 찾으라 했어요? 교육지원청명을 찾으라 했죠. 그러면 교육지원청명을 찾아줘. 짠! 도메인은 뭐냐? 어디서? 지금 어디죠? 교육지원청 테이블에서 찾아줘. 문제 다 있어요? 자, 크리테리아 조건이 뭐야? 어디에 해당되는 거? 교육청 코드 txt 교육청 코드 이게 뭐죠? txt 교육청 코드 컨트롤에 바운드된 교육청 코드를 이용해서 교육지원청명을 찾아줘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도메인 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냥 이 폼 안에 폼 원본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메인 함수를 이해를 하려면 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지금 여기다가 교육지원청명을 표시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어디서 찾으라 했냐면 교육지원청 테이블에서 찾으라 했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요거를 콕 찍고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 레코드 원본에 되어 있는 테이블을 찾아서 교육지원청명이 있는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교육청 코드에 해당하는 그럼 교육청 코드가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같이 있어. 그럼 요 모드로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셨나요? 네. 자, 저장하시고 볼까요? 그럼 이렇게 교육지원청명이 찾아졌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근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 액세스를 가르칠 때 또는 엑셀을 가르칠 때 제일 신기해할 때가 어떤 데였냐면 프로시저 결과값을 보고 다들 신기해하고 여기서 매크로나 이벤트 프로시저나 이렇게 도메인 함수를 통해서 결과값이 나오는 걸 보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호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험으로만 생각하시면 무조건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입력했더니 이런 답이 나오는구나. 그런 신기함에서 시작하시면 공부가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보겠습니다. 그래도 시험 공부니까 재밌진 않겠죠. 교육청 현황 폼의 txt 조회 요건 것 같아요. txt 조회에다가 교육청명을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명의 일부를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cmd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 관련된 교육청명이 여기서 조회가 되게 설정할 거예요. 근데 매크로예요. 우리 매크로인데 이게 어플라이 필터문이에요. 이거는 필터, 이벤트 프로시저의 필터와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은 매크로를 할 거라서 만들기 가서 매크로를 가요. 활용하는 게 apply 필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where 조건문에 바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where 조건문에다가 지금 쓰는 게 뭐냐면 뭐를 찾는다 그랬죠? 교육청명의 일부를 입력을 하면 어디? txt 조회에 교육청명의 일부를 입력을 해서 네,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쓴다면 이거예요. 교육청명 일부가 아니고 만약에 교육청명이 전체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txt 조회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문이에요. 근데 이게 매크로잖아. 매크로는 뭐라 그랬어요? 교육청 현황이란 폼과 매크로는 다른 개체죠. 그래서 내가 이 txt 조회가 교육청 현황 폼에 있는 거란 거를 경로를 써줘야 돼. 알겠죠? 그리고 일부계 때문에 는이 아닙니다. like로 들어가요. like 별 이렇게 들어가요. 알겠죠? 틀은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txt 조회가 어디서 나온 거야? 폼즈에서 나온 거예요. 폼. 떴어.
forms. 네,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forms 들어가고요. 느낌표. 그러면은 form 목록이 또 그럼 교육청 현황이야. 이렇게 느낌표. 이 느낌표는 뭐죠? 이게 개체란 얘기죠. 그 안에서 내가 TX 조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별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별 사이 별이 양옆에 있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시킵니다. 우리가 컨트롤 양옆에 다른 문자랑 연결될 때 앰퍼센드를 붙여서 이렇게 구분을 분리를 해주는 그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는 데이터 형식에 따른 작은 따옴표 안 합니다. 지금 어떻게 이 모양이 나온지 아시겠죠? 교육청명에서 모든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명에서 일부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그러니까 교육청 현황 폼의 TX 조회 컨트롤에 교육청명을 입력을 한 거를 필터를 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됐으면 저장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이 교육 청명조회예요. 하긴 요거 왜 이렇게 쓰는지 아시겠죠? 매크로는 다른 개체야. 폼에서 매크로를 실행을 하려면 이 매크로에서 실행되는 이 컨트롤의 소속을 경로를 밝혀줘야 돼요. 근데 TX조회는 교육청 현황 폼에 있는 거야. 만약에 교육청 현황에 다른 하이 폼에 있는 거다 그러면 상위 폼 느낌표 하이 폼 느낌표 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른 강의에서 봤듯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다 간다 그랬죠? 여기 조회 여기다가 설정하겠다. 그죠? 이벤트 온 클릭이죠? 그러면 온 클릭 요거 됐습니다. 그러면 저장 버튼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다가 교육청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 이름이 지금 교육청 이름이 서울특별시 뭐 충청 뭐 그런 거 있네. 그러면 충만 입력해 볼까요? 충을 조회를 해. 그럼 이렇게 뜨는 거야. 알겠죠?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닫기. 자, 보고서 1번 시도별. 지금 시도별 오름차순 그룹화. 연도인데? 그럼 처음에는 시도별인 거죠. 만약에 연도에다가 시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연도별 그룹화가 되어 있는데 연도별 그룹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도별 오름차순 그룹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땐 그룹 추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연도가 아니라 시도별로 그룹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름차순. 그 다음에 동일한 시도 내에서는 설립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그러면은 설립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됐죠? 그 다음에 보고서 머리글 영역에 txt 날짜. 자, 날짜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형식을 바꾸는 부분이죠. 형식. 데이터에 있는 now 함수가 입력이 되어 있고 형식을 변경할 거예요. 지금 자세한 날짜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자세한 날짜는 지금 어떤 날짜냐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기본 날짜 구성을 알고 가시면 여기서 바로 클릭하셔도 되거든요. 자세한 날짜는 이거예요. 보통 날짜, 간단한 날짜. 간단한 날짜가 기본적인 날짜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지정한 대로 연도가 4자리야. 그러면 YYY 그리고 년, 월이 한 자리야. 이건 너무 간단한 건데? 네. 어쨌든 YYY년 M월 쓰면은 이제 그 날짜 속성이 되는 거고. 그죠? 일단 형식 속성을 설정하고 배경 스타일. 누구를? 얘를. 배경 스타일을 투명 모드로 하라고 그랬네요. 배경 스타일이 보통으로 돼 있고 투명으로 하면 지금 방금 흰색이 사라질 거예요. 알겠죠? 컨트롤의 투명 스타일, 컨트롤의 배경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도 머리글 영역. 지금 시도 머리글 영역에서 머리글 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페이지가 변경되기 전 했으니까 구역 전이게 되겠네. 요거를 콕 찍고 변경되기 전에 페이지 바꿈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구역 전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페이지가 반복적으로 그러면 반복 실행 구역을 예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오로 하면 페이지가 바뀌어도
반복되지 않고 첫 페이지만 표시가 되는 거고요. 반복 실행 구역이 예로 돼야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 바닥글 구역은 그룹 정렬 및 요약. 여기서 표시 안 함으로. 지금 이거를 만약에 디자인 보기에서는 보이지만 폼 보기에서는 보고서 보기에서는 안 보이게 하는 경우에는 여기 표시예를 아니오로 설정하는 거고, 여기 그룹 정렬 및 요약에서 바닥글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닥글 표시로 되어 있는데 바닥글 표시 안 함으로 설정하면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자세히 간단히로 되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죠. 이게 그룹화가 되는 건데 자세히를 누르면 이렇게 바닥글 구역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글 구역 표시 안 하면은 바닥글이 사라집니다. 그냥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본문 영역에 txt 설립, 그 다음에 txt 교육청명을 컨트롤 값이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해 같은 속성을 설정할 거기 때문에 Shift 키 눌러서 두 개를 동시에 잡고 형식 탭에서 쫙 내려서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한 번만 표시가 돼요. 네, 지금 txt 페이지 컨트롤은 페이지 바닥글에 있고요. 네, txt 페이지 컨트롤에는 페이지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어요.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도 할 거고 이번에도 요거 띄우고 갈게요. 컨트롤 F2 띄우면 이게 띄워집니다. 자, 눈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 이거를 입력하실 때 이거거든요. 이거 그죠? 그럼 이 1자리와 5자리는 페이지와 페이지스가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다 문자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 1 앞에 이 부분,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1은 페이지 1은 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뭐가 연결되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연결돼. 이번에는 뭐야? 페이지스. 그럼 5가 표시가 된 거고 또 연결. 이번에는 요거 표시. 이렇게. 자, 우리가 여기서 엔터를 쳤는데 만약에 수식이 잘못된 경우, 자, 여기서 만약에 수식을 잘못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수식이 지워져요. 그러면 입력한 수식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수식을 복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일단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 네. 그러면 지금 보고서가 확인하시려면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열어서, 네,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전체 페이지가 22페이지인가 봐요. 이렇게. 네. 지금 일단은 지금 요런 부분 번호나 이런 부분은 미리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네, 됐습니다. 자자. 이벤트 프로시저. 네, 이벤트 프로시저는 보통 폼에 지정을 하는 거고요. 교육청 현황 폼 열고 보고서 조회, 이건가? 보고서 조회 CMD 보기 단추를 클릭을 하면 메시지 상자가 실행이 되고, 얘를 누르며 교육청 보고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보 형식으로 연 후 폼은 종료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근데 종료 시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저장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벤트 프로시저 띠링 들어왔어요. 자, 뭐부터 해야 되냐면 메시지 상자가 실행되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아니요, 메시지 상자죠. 그런 경우에는 변수, 메시지 상자에 대해서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박스 이렇게. 자, 내용, 프롬프트는 내용이죠. 보고서를 여시겠습니까?를 쓰고 큰 따옴표하고 딴. 그럼 뭐죠? 아니요 버튼 VB yes no인데 VB yes no예요. 근데 문제는 아니요 버튼 중에 아니요가 활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버튼이 VB yes no가 뒤에 가도 되고 앞에 가도 돼요. 어쨌든 똑같이 동시에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버튼 2, DB 디폴트 버튼 2가 아니요가 활성화된 거예요. 이거 디폴트 1, 이거 1은
얘가 활성화된 거고 이거를 설정 안 해도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모드가 뜹니다. 이거예요. 탭 버튼 이렇게. 이거는 순서를 바꿔 써도 됩니다. 이걸 먼저 쓰고 BB yes no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 인쇄 여부 확인이라는 타이틀. 그럼 메시지 박스가 떴어. 자, 메시지 박스가 뜨고 나서 얘를 누르면 어떻게? if i란 메시지 박스가 baby yes를 눌렀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고서를 열어. 그러면 do command open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open report 보고서를 여는 거. 자, open report 일단 do command 문은 일단 점하고 명령 메소드를 쓴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합니다. 그 다음에 report name이 떴잖아요. 그럼 보고서 이름을 쓰는 거죠. 보고서 이름은 교육청 보고 현황 보고서고요.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열어줘. 그러면 active view, preview 이게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조회된 항목에 대한 그런 게 없네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특정 데이터만 보고서에 뜨게 해라 하는 경우에는 심표하고 where condition까지 간 다음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연습했던 필드는 컨트롤 이름 해서 양옆에 작은 따옴표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뭐냐면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연 다음에 폼은 종료해. 폼 종료. do command close가 돼요. close. 자, 폼을 종료를 할 건데 지금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종료 시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저장하시오 했기 때문에 뒤에 단계까지 가줘야 돼요. 알겠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active form이에요. 쉼표. 오브젝트 네임. 폼 이름이 뭐죠? 지금 요거죠. 교육청 현황. 그럼 큰 따옴표. 교육청 현황 폼을 닫아. 근데 지금 하려는 게 이것 때문에 지금 요까지 왔는데 종료 시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저장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심표를 띄우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active save yes save no active save prompt active save yes 세 가지가 뜹니다. 근데 저장 여부를 묻지 말고 무조건 저장해 라는 얘기는 active save yes예요. 이거는 저장 묻지 말고 그냥 저장하지 말고 그냥 닫아. 이거는 내용이 바뀌었어? 그럼 저장할까요? 메시지를 띄우고 내용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냥 닫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저장하고 닫아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요걸 딱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으면 지금 if 문이 열렸어요. 그럼 if를 닫아줘야지. and if 만약에 if 문을 열렸는데 안 닫고 가면은 디버그가 뜰 건데 디버그 뜰 때 메시지가 뜹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그리고 색깔이 딱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 수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 end if를 안 넣었다 하는 경우에 오류 메시지가 뜨거든요. 제가 한번 얘를 안 쓰고 X를 누르고 여기 지정이 됐죠? 가서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떠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end if가 없는 if 블록문. 그럼 누가 봐도 end if를 안 썼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딱 하면은 디버거 지금 방금 잘못돼서 잘못을 되잡는 잘못된 거를 찾는 디버그가 떴는데 그거를 중단합니다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보고서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똑같이 떴어.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지금 보고서가 열린 거죠? 그 다음에 X를 누르면 나 저장도 안 했는데? 그죠? 저장이 된 거예요. 알겠죠? 지금 save yes를 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저장이 되는 모드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원래는 저장을 하고 닫는 게 맞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죠?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그 명령문을 넣으면서 저장을 안 해도 자동으로 저장되게 설정이 된 거죠. 이번 시간에 조금 새로운 걸 배운 것 같아요. 기본 강의에서 다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기출문제 오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그리고 제 강의도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쿼리 들어갑니다. 장애인 테이블을 이용해서 지금 어떤 쿼리냐면 첫 번째 쿼리가 크로스 대 쿼리죠.
제가 일단 이 점수 안내를 안 했는데 방금 했던 이벤트 프로시저는 5점이고요. 보고서도 각각 3점씩 해서 총 5문제니까 15점 배점이 됩니다. 쿼리 디자인 가서 장애인 테이블. 네.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일단은 테이블을 열면 필드가 많으니까 이렇게 늘려놓고 모든 필드를 보고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래야지 빨리 찾을 수가 있고요. 지금 시도 구분이라는 필드가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 열어서 네, 시도 필드를 시도 구분으로 변경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구분수는 문제를 보니까 행머리글의 구분수와 감영역의 장애인 수는 전체 필드를 이용해라. 그러면 이거는 5종류, 4종류 하니까 개수가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열머리글 부분은요. 구분의 앞에 두 글자가 청각 또는 시각이면 신체장애 그 애는 정신장애로 설정하시오 그랬는데 일단 시도별 구분별이 돼요. 구분별이 열머리글이 되는데 구분을 일단 갖다 놓을게요. 자, 그럼 열머리글로 사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감영역은 장애인 수의 전체 필드 그랬으니까 네, 장애인 수는 전체 필드를 사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행머리글 왼쪽에 있는 제목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제목 그 다음에 감영역 네, 변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계산 필드로 사용되는 게 이거는 그냥 필드 이름 제목이고 이게 계산 필드예요. 개수를 세는 거죠. 개수 5종류. 근데 여기 감영역은 숫자가 크네요. 이거는 합계가 계산이 됐어요. 근데 장애인 수인데 근데 전체 장애인 수란 얘기는 전체 장애인 수를 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과값을 보고 판단해서 작업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이름은 시도 구분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고 이렇게 콜론하면 이름이 정의가 되고요. 자, 이 이름은 구분수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열머리글은 여기서 Shift F2를 띄워놓고 작성하셔도 되고 Ctrl F2를 띄워놓고 작업하셔도 됩니다. 식 작성기에서는 함수가 뜨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하시는 게 여러분들 이게 잘 못 외운 경우에 이거 보고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어진 함수가 스위치 함수예요. 스위치. 자, 스위치 함수는 expression, 조건을 쓰는 거죠. 조건이 뭐냐? 구분의 앞에 두 글자야. left. 구분의 앞에 두 글자. 근데 그 값이 청각이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또는 시각이야. 그러면 또는 하는데 OR 함수를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쓸 때 어떻게 쓰죠? OR을 안 줬다면 여기를 이렇게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조건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하면 신체장애 이렇게 쓰는데 여기 문제에서 인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나왔어요. 그럼 인연산자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인연산자는 어떻게 쓰냐면 지금 이 값 우리가 인연산자를 만약에 청각 또는 시각을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청각 또는 시각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단 여기는 함수를 써는 여기는 직접 함수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인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요. 근데 지금 필드 아래 조건을 이렇게 쓰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관계를 쉼표로 연결해도 안 되고 는으로 연결해도 안 돼요. 이거는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구분의 왼쪽 두 글자가 청각 또는 시각이라는 조건을 읽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신체장애 그 다음에 그 외 우리가 if문이면 그냥 그 외에 정신장애 쓰면 되겠지만 스위치 함수예요. 스위치 함수는 조건을 또 써야 돼. 그럼 그 외의 조건은 뭐지? 청각 또는 시각 아닌 걸 찾아야 되나? 아니에요. 그 외는 우리가 만약에 그 외에 대한 어떤 조건을 썼을 때 정신장애가 되려면 이 조건의 결과값이 true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true야 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셨어요? 요거 그 외는 true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요. 그럼 얘가 열 머리글이 된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뭔가가 정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조건이 있죠. 2023년도에 해당하는 그러면 여기 연도가 안 나왔으니까 연도
그 다음에 여기 조건 자리 여기다가 2023을 쓰고 그 다음에 요약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얘는 반드시 조건으로 변경을 해줘야지 조건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시도에서 전국을 제한 값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별도의 조건을 써주고 이것도 조건을 쓸 거예요. 근데 제한하니까 딴 전국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직 문제는 다 풀었는데 뭐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값을 한번 봅니다. 띡! 너무 많아. 우리가 전국을 제외를 했는데 서울, 부산, 강원만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조건을 또 써주는 거예요. 서울, 부산, 강원만 갖고 올 거야. 두 개의 조건이 만족해야 돼. and. 지금 and 함수가 나왔고 그러면 in 들어가서 뭐죠? 서울, 부산, 강원. 여기서는 큰 따옴표 안 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실행 버튼 누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 정렬도 다르네. 지금 서울이 정렬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부산 정렬되고 강원이 정렬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신체장애, 정신장애에서 그냥 자동으로 정렬이 된 거고 이건 종류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왼쪽 맞춤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부터 갈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and 연산자를 사용해라 라고 했다면은 여기에다가 카운트를 쓰고 and 연산자를 써야 되는데 이 카운트 함수가 없고 이 값 자체에서 왼쪽 맞춤이 되게 해줘야 돼. 그러면 0 종류를 쓰면 오른쪽 정렬이거든요. 0은 숫자니까 그런 경우에 문자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골뱅이 종류하면 골뱅이는 왼쪽 맞춤이 돼서 여기는 왼쪽 맞춤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시도 구분, 이 시도 구분이 정렬이 됐는데 지금 서울, 부산, 강원은 내림차순 정렬입니다. 내림차순 정렬. 그 다음에 신체장애 지금 여기 이 값에 대해 계산된 게 천단위 구분기호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특정 형식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형식 가서 샵, 콤마, 샵, 0을 하시면 천단위 구분기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 버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알겠죠? 만약에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열 머리글의 이 정렬을 요거를 콕 찍고 열 머리글을 순서를 신체장애, 정신장애로 하던가.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얘가 먼저 정렬이 됐습니다. 오름차순 정렬됐는데 아니면 여기서 정렬을 오름차순 정렬하던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됐습니다. 저장. 크로스텍 쿼리 이름은 장애 학생 수조회 쿼리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크로스텍 쿼리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두 번째. 시도가 서울이면서 설립이 국립인 남학생 비율과 여학생 비율과 남 플러스 여의 총 학생 수를 계산하는 네. 일단 만들기 쿼리 디자인 가서 여기가 쿼리로 되어 있으면 테이블 쿼리 이렇게 달라요. 2024 설립별 학생 수 테이블 띄워놓고 자, 우리가 쿼리를 작성할 때 제일 앞에 나오는 부분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구분이라고 써 있고 구분 필드는 시도 학제 설립 필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고 남학생 비율은 총 남학생 수 나누기 남자 플러스 여자의 값에 10을 곱한 만큼 계산을 하는 거고 여학생 비율은 총 학생 수 나누기 남자 플러스 여자의 값에 10을 곱한 만큼 지금 이 기호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총 학생 수는 남 플러스 여의 값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sum 함수와 string 함수가 사용이 돼야 되고 자, 그럼 여기에 일단 구분부터 가기 위해서 구분은 시도, 학제, 설립 필드를 이용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시도, 학제, 설립 필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도, 그 다음에 학제, 설립. 그럼 설립이 가로 안에 묶이고 이건 그냥 그대로 연결이 된 거네요. 여기에서. 그죠? 그러면 구분 필드는 시도 바로 연결, 학제 연결, 그 다음에 가로 문자 연결, 그 다음에 설립 필드,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학생 비율은 자 여기다 Shift F2 띄워놓고 갈게요. 자 남학생 비율은요. 지금 반복이 돼야 되는 함수 스트링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스트링 함수를 사용할 건데 남학생 수인데 총 남학생 수라는 그러면은 남학생 수의 총 남학생 수이기 때문에 합계가 계산이 되어야 되는 건데 합계가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스트링 함수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남자. 자 그러면 남학생의 총 학생 수가 계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의 값을 남자 플러스 여자를 남자 플러스 여자 이렇게 남자 플러스 여자로 해도 되지만 지금 이게 sum이라는 집계함수가 사용이 됐다면 이것과 이것을 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남자 플러스 여자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남자 총 남학생 수에서 남자 여자의 합을 나눈 거죠. 근데 그 값에 곱하기 10을 했어요. 자 근데 이 값을 얼마큼 이 값만큼 반복해. 그래서 스트링 함수가 온 거예요. 스트링 숫자가 먼저 나오고 미음 한자 버튼 이렇게 네 그리고 가로 닫아 이렇게 자 그리고 여학생 비율은 여학생 그것만 달라지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확인. 그럼 여기다 놓고 Shift F2 띄워놓고 Ctrl V를 누르고 이번에는 여학생 비율 그럼 여기는 여자 이렇게 확인. 자 그럼 두 개의 비율이 구해졌고 근데 지금 뭐냐면 sum 함수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요약을 누르셔야 되고요. 지금 sum 함수가 사용이 되는 경우에 요약은 식으로 변경하셔야 돼요. 식으로 변경. 알겠죠? 그 다음에 총 학생 수는 지금 남 플러스 여로 계산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sum 함수를 통해서 구하겠습니다. 총 학생 수는 sum 안에 남자 여자 이렇게 하긴 이것도 역시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이걸 식으로 안 바꾸면 집계 함수 오류가 뜹니다. 자 구분 필드는 시도 학제 조건이 뭐냐면 시도가 서울이면서 설립이 국립인 게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는 일단 모아진 거고 모아진 거니까 조건을 따로 써줘야 되겠죠. 시도 조건 여기다가 서울이면서 설립이 국립인 남학생 비율과 여학생 비율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요약이 있는 경우에는 묶는 방법 조건을 썼을 때는 반드시 조건으로 변경을 해야지 그룹화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요 뒤에 거 지금 이거는 그냥 숫자 뒤에 명만 붙인 거네요. 네. 그럼 디자인 보기 가서 지금 요거 총학생 수는 여기 형식에서 0명 천단위 구분기 없이 그냥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0명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장 쿼리 이름은 2024년 남녀 분포도 네. 자 우리가 쿼리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렇게 쿼리 목록이 떠요. 그러면 우리가 쿼리를 여기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나 아니면 여기서 더블 클릭하거나 다 같이 실행입니다. 알겠죠? 지금 이름을 변경을 했는데 지금 여기가 정렬이 다르네. 그죠? 지금 일반적으로 왼쪽 맞춤이 되는 경우는 문자인 경우죠. 근데 지금 오른쪽 맞춤이 됐어요. 이건 문자인데 오른쪽 맞춤 됐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영명을 해서 숫자처럼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문자지만 오른쪽 맞춤할 거야 하는 경우에는 여기 형식을 0으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예요. 네. 저장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쿼리 디자인. 네, 업데이트 쿼리고요. 업데이트 쿼리는 업데이트되는 테이블 하나만 꺼내놓고 거의 작업을 하고요. 2024 설립별 학생 수 테이블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할 건데 업데이트를 할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조건이 뭔지, 어떤 필드를 업데이트 하는지. 자, 학제 필드가 특으로 시작하면서 총수 필드의 글자 수가 4글자 이하이면 5억, 6글자 이하이면 10억을 추가 지원금 필드에 업데이트를 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업데이트가 값이 하나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업데이트 누르면 이 업데이트 여기에 조건과 변경되는 값을 다 입력을 합니다. 지금 주어진 함수가 스위치 함수예요. 알겠죠? 여기다 입력할 거예요. 자, 컨트롤 F2 띄우고 갈게요. 자, 우리가 어떨 땐 눈으로 시작하고 어떨 땐 눈으로 시작 안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폼이나 보고서나 거기서 컨트롤 원본 사용할 때는 눈으로 시작을 하지만 지금 여기 쿼리 작성기는 는 없이 식을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는을 안 씁니다. 자, 일단 스위치 갑니다. 스위치 뭐죠? 바꿀 거야. 어떻게? 학제 필드가 특으로 시작하면서 근데 지금 문제가 보니까 end가 없어요. 그죠? end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으로 뺄 거예요. 그러면은 총수 필드의 글자 수가 4글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제 필드가 특으로 시작하는 건 다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총수 필드 글자 수가 4글자 이하이면 5억, 6글자 10억을 업데이트 할 거라서 일단 여기서는 총수의 글자 수를 셀 거라서 총수 앞에 length 함수를 넣고 네, 글자 수가 4글자 이하이면 5억을 넣고 이렇게 그 다음에 6글자 이하이면 그러면 이 총수의 글자 수가 6글자 이하이면 이기 때문에 똑같이 복사하시고 6글자 이하이면 10억을 놓고 네, 그 다음에는 조건이 없네 이거죠. 그냥 이걸 끝이에요. 자, 이렇게 끝났다 하면은 일단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조건이 뭐냐? 학제가 특으로 시작하는 거야. 특 시작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역시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렇게 바뀐다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가 지원금을 한번 데이터를 입력이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추가 지원금이 다 비어 있어. 그러면 잘못 업데이트를 했더라도 이 문제만 감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실행 버튼을 딱 누르면 백행을 새로 고친대요. 얘를 누르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지원금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5억, 10억 이렇게 값들이 넣어줬죠. 그리고 빈칸도 있어요. 이 빈칸의 의미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값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잘못했어. 조건을 잘못 썼어 하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 특이인 조건에 그 다음에 4 이하인 경우에 5억을 쓰지 말고 빈칸 그 다음에 6 이하이면 빈칸을 하게 되면은 특이면서 이 조건에 해당되면 다 빈칸, 빈셀로 바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조건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빈 셀에다 입력하는 경우에 되셨죠? 자, 쿼리 추가 지원금 업데이트 네, 됐습니다. 네, 업데이트 쿼리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런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수정하시겠습니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업데이트인 게 사라지고 다시 바뀌는 거죠. 쿼리 디자인. 자, 여기 장애 지원 대학 테이블에 데이터를 지정된 대학 테이블에 추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다 추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46번까지 되어 있는데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부산이 포함된 것만 추가를 할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 부산이 포함됐고 여기도 부산이 포함되는 게 있다. 두 개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또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나딘 연산자를 쓰라 그랬거든요. 나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만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지정된 대학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센터명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다 추가를 할 건데 지금 순번이 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추가를 누르면 번호가 지금 46번인데 47번부터 새로운 순번이 생겨날 거예요.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잘못 추가했을 때 계속 누르면 번호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앞에 순번이 틀렸기 때문에 이건 틀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문제로 추가 쿼리를 할 때는 이런 경우 데이터가 순번이 있어서 위험하다 할 때는 어떻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추가 지정된 대학 여기다 추가할 거죠. 이거를 4번을 만들어요. 4번 만들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네, 4번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다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맞았어? 그러면 다시 이걸로 바꾸는 거야. 알겠죠?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쿼리 디자인 여기에서 내가 추가할 테이블을 원래는 추가 지정된 대학이지만 여기다가 추가를 할 거야. 그러면은 잘못해도 이걸 삭제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어떤 내용을 가져올 거야? 이거를 가져올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필드는요. 여기 보니까 순번이 있어요. 이 순번은 추가 지정된 대학의 순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필드를 넣으면 기존 필드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순번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터명, 대학명, 지역, 지원 내용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생겨난 거고 요거는 지금 추가 지정된 대학 요거죠. 여기에 있는 필드명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매개 변수 대학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테이블에 중복되지 않는 것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센터명만 추가하기 위해서 센터명 요 조건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하이 쿼리 나딘을 써주는 거예요. 나딘 select 뭐죠? 센터명. 센터명을 가져와. 어디서? from. 추가. 네, 지금 두 번째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따가는 이걸로 바꾸셔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줘요.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뭐야? 부산. 지금 부산 지역을 대학명이죠. 그럼 대학명 여기다 바로 쓰면 되네. 여기 조건 여기다 쓸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Shift F2 띄워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대학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고 쓰는데 일부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전체를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일부는 like 연산자를 쓰고 like 별이 되는 거거든요. 양쪽에 별. 그러면 이걸 또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연결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대학명에 부산 쓰면은 like 별 부산 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매개 변수라서 이렇게 AND 연산자로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실행 버튼 누릅니다. 대학명 부산 11행을 추가를 했대. 그럼 여기를 볼게요. 여기다 추가했으니까 그럼 봤더니 어떻게 됐어? 지금 47행부터 추가가 됐어. 아, 이렇게 하면 맞았네. 자, 이번에는 이제 바꿀게요. 어떻게? 추가 누르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할 거야. 근데 이걸 바꿔야지. 이거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면은 지금 추가 지정된 대학의 센터명과 일치하지 않는 거를 여기 부산 입력해서 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실행을 눌러. 다시 이번에 부산. 자, 11행이 추가가 됐고 이제 여기 들어간 거야. 그러면 어떻게? 46번부터
정상적으로 된 거죠. 알겠죠? 그럼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면은 이걸 하기 전에 이거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세요. 4번은 지워야 돼. 이거 있으면 실격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저장합니다. 장애 지원 대학 추가입니다. 되셨나요? 이러면은 잘못 만들어서 이 쿼리를 망치는,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를 잘못 변경하는 일이 없겠죠. 알겠죠? 순번은 계속 누적이 되는 번호라는 거. 네. 요약 쿼리고요. 쿼리 디자인 가서 전국 학생 현황 테이블을 이용해서 학제, 남녀 비율은 특수학급 여자의 합계 나누기 특수학급 남자의 합계를 한 값을 입력하기가 힘들겠네. 네, 여기 특수학급 여기 있네요. 한 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계산을 하래요. 여기다가. 아이고 복잡해. Shift F2 갈게요. 자, 일단은 여기 이름이 남녀 비율입니다. 남녀 비율이란 이름인데 일단은 합계를 계산하라 했었어. 특수학급 언더바 여자의 합계 나누기 썸 특수학급 언더바 남자의 합계를 나눴어요. 근데 이 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라운드 제가 컨트롤 F2를 띄워놓고 해야지 이게 수식이 보이는데 제가 그냥 Shift F2를 띄워놓고 했네요. 자, 라운드는 이 숫자에 대해서 할 건데 몇째 자리까지야?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예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약을 눌러요. 썸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식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53.0%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속성 시트 띄워놓고 얘를 콕 찍어. 콕 찍고 형식에 가서 소수점 첫째 자리 백분율이에요. 그럼 여기에 문제에서 특정 형식을 사용하라고 했냐 그러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백분율 표시가 있거든요. 그럼 백분율을 하게 되면 소수점 자릿수가 지정하는 게 따로 뜨겠지만 그냥 0.0%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는 경우에 백분율로 바꾸시는 거고. 자, 실행 버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순서가 맞나? 네, 됐네요. 이렇게. 네, 저장. 이름이 남녀 비율 현황. 네, 쿼리 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지금 이거는 난이도가 그 쿼리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이제 매크로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연습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길 바래요.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